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연직의 수온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의 표층 수온, 이제 표면 쪽의 수온의 변화를 알아봤으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직 수온은 무슨 영향을 받게 되냐면 태양빛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태양빛을 많이 영향을 받는 표층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빛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점점 이제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표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수온이 X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축이 깊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위쪽에서 태양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태양빛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줄 때에는 여기가 깊이가 0도이니까 표층이죠. 표층은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태양빛이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태양의 영향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온도가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온도의 변함이 없이 일정한 이런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태양빛은요, 여기 아래쪽에도 쌓이는데 태양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표층으로부터 10m 내에 거의 대부분이 흡수가 돼요. 뭐 90%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 태양의 에너지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흡수가 되지 않아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조건은요, 바람이 불지 않는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표층 수온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빛의 영향을 받는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신 표층에서 바람이 싱싱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이 표층의 해수를 위아래를 섞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주게 되면서 이렇게 표층에서 약 일정하게 수온이 일정한 층이 어느 정도의 두께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간부터 해수의 수온이 쭉 떨어지다가 이제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부터는 다시 또 일정하게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바람의 영향을 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바람을 받을 때. 그런데 지구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람이 불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바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해수의 연직 수온의 변화는 이렇게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해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합층, 두 번째 수온 약층, 그 다음에 마지막 층의 심해층,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위쪽에 있는 우리 혼합층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가장 수온이 높으면서 이제 일정한 수온을 갖는, 깊이에 따라서 일정한 수온을 갖는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혼합층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태양이랑 가깝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람.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아니죠.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고 태양의 영향을 받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러한 일정한 수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수온 변화를 갖지 않는 일정한 층을 갖는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위도별로 한번 따져봤을 때 적도 부분, 그 다음에 중위도, 극지방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해수의 표층 수온 혹은 이제 혼합층의 수온이 어떻게 변화하겠느냐? 당연히 적도 쪽이 훨씬 더 뜨겁겠죠. 자, 이 수온은 저위도랑 그 다음에 뭐 중위도, 중위도 아니면은 고위도로 얘기를 해보죠. 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고위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저위도가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혼합층에서도 이제 온도의 변화 차이가 나는데 이제 태양의 에너지 양에 따라서 저위도가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고위도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이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람 같은 경우는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위아래의 해수층? 이 해수층이 잘 섞이겠죠. 그런데 바람이 적게 되면은 얘네들이 잘 섞이지를 못해요. 자, 적도 같은 경우는 잘 바람이 불지 않고요. 중위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쌩쌩 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중위도 같은 경우는 이 혼합층의 두께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섞어주니까. 자, 적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얇겠죠. 왜 그러냐면 바람이 잘 안 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두께가 얇다. 그래서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두껍고 얇고의 차이,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량에 따라서 이제 높고,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낮고의 차이가 이렇게 혼합층에서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온약층이에요. 자,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별다른 영향이 없어요.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이제 혼합층에서 영향을 받았던 흡수했던 태양 에너지가 점점점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층이 바로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점을 찍어서 이 두 번째 층이요. 여기 층이 바로 이제 수온약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온약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위쪽의 온도가 높고요. 아래쪽의 온도가 낮아요. 우리 유체 지구라고 얘기를 하죠. 움직일 수 있는 애들, 물이라던가 아니면 기체라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애들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애들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따뜻한 애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애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원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겠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섞이지 않는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온약층은 혼합층 아래에 있는 층이고요.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떨어진다. 태양 에너지의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위쪽에 있는 혼합층이랑 아래쪽에 있는 심해층이랑 두 개가 섞이질 않아요. 가운데 있는 층이 좀 섞여줘야지 위아래가 섞일 텐데 그 섞이는 작용을 못하게 여기에서 안정한 층으로 딱 존재하니까 막아버리니까 위쪽에 있는 물질과 그 다음에 심해층에 있는 물질 서로가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에 우리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 및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게 차단을 한다라는 게 바로 수온약층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수온약층의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혼합층의 온도에 따라서 수온약층의 뚜렷한 정도가 달라져요.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비슷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수온이고 여기가 깊이예요. 자, 이렇게 수온이 높은 애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존재했다가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층의 모습이 보이겠죠.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아주 뚜렷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극지방으로 가서 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낮게 되면 혼합층이 이렇게 존재했다가 수온약층이 존재했다가 심해층으로 가게 되면 어디가 수온약층인지 애매모호해지 다고요. 이 길이가 요 칸의 온도 변화가 아주 뚜렷해야지 급감을 해야지만이 뚜렷하고 내가 수온약층이야 라고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고 급감하지 않으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수온약층의 특징은 뭐냐면 혼합층의 특징이요. 혼합층의 온도가 수온이 높을수록 이제 얘가 뚜렷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요. 수온약층에서도 얘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층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혼합층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높아질수록 뚜렷해지고 낮으면 이게 애매모호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해층이죠. 이 심해층은 굉장히 깊은 층이에요. 태양의 영향이 없이 깜깜한 층, 그런 층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1도 못 받는 곳이 바로 심해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깊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빛이 줄어들거나 이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의 변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수온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수온의 변화가 깊이에 따라서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위도에 따라서 혹은 계절에 따라서도 없어요. 적도 지역이라고 해서 심해층의 온도가 조금 높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지구 전역의 심해층의 온도는 다
4도씨 이하, 4도씨 이하로 다 낮은 층으로 일정하게 조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름이라고 해서 뭐 심해층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 그게 아니라 심해층의 온도는 태양의 영향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위도에 따라서도 계절에 따라서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일정한 층이 바로 심해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서도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위도와 계절에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심해층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얘네들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시면 이제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옆인가요? 옆쪽에 보시면 이제 연직 방향 혹은 위도별로 이제 수온약층의 수온약층이 아니죠. 수온 변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위도별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도별로 나눴을 때 이 혼합층과 수온약층과 심해층의 두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위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저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층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태양, 그 다음에 바람,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 굉장히 많죠. 그 다음 바람은요, 바람은 적어요. 바람은 적어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얇고요. 대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표층 수온은 높아요. 여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위도에 그린 초록색이죠. 표층 수온은 25도 가까이로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는 굉장히 얇죠. 다른 층보다 훨씬 더 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저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고, 혼합층이 얇고, 그 다음에 수온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신 이 저위도의 수온 약층은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에 심해층의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수온이 급감을 해요. 그래서 그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적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중위도 한번 가볼게요. 지우고 중위도. 자, 중위도는 그냥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가장 표본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 잘 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적도와 극지방의 뭐 한 중간 정도 일정하게 비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 두껍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일정한 상태, 뭐 한 18도 정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두꺼워요. 혼합층이 두껍고. 그 다음 이 표면 온도에서부터 심해층의 온도에 갈 때까지 이렇게 수온 변화가 나타나는 층, 급감하는 층이 수온 약층이죠. 수온 약층도 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저위도보다는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정도는 된다. 그래서 수온 약층 뚜렷하고, 혼합층 두꺼워서 뚜렷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심해층 뚜렷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잘 발달되는 곳이 중위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고위도로 갑니다. 고위도로 가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바람이랑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바람은 둘째치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낮은 거죠. 표층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가다가 바람의 영향이 얼마나 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가다가 수온 약층을 만나게 되는데, 수온 약층의 온도나 심해층의 온도나 표면의 온도나 거의 쌤쌤이라는 얘기죠. 쌤쌤이다 보니까 거의 일직선의 모습, 연직 수온의 분포가 전혀 변화가 별로 없이 그냥 일직선의 모습처럼 보이게 된다. 이게 고위도의 모습이에요. 층상 구조가 발달되지 않은 모습이 바로 고위도의 모습이다. 왜 그러냐? 표층의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위도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도별로 적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중위도 나눠주고, 극지방 나눠주시면 돼요. 자, 적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적게 분다 그랬었죠. 그래서 혼합층 얇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혼합층이 두껍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수온약층, 심해층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극지방이 또 특이하게 되죠. 극지방 같은 경우는 표면에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뭐 혼합층, 수온 약층 이런 것 없이 그냥 심해층의 온도로 그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 층상 구조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 중위도가 가장 층상 구조가 잘 구분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도의 특징은 이미 2번, 3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해의 겨울철 혼합층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자, 두께가요, 이렇게 흐린 색에서부터 진한 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깊어진다. 자, 혼합층이 두께가 깊어지려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바람은 여기 A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불고 그 다음에 가장 얇은 뭐 C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조금 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선주로 가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했어요. 바람의 세기는 그럼 가장 얕은 B부터 시작해서 B가 가장 약하고 C 그 다음 A의 순서죠. A가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강하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층의 두께는 B가 C보다 두껍다 그랬는데 바람이나 두께나 결과적으로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B가 가장 얇고 C가 조금 중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B가 두껍다라는 말이 틀린 말. 자, A의 혼합층 두께는 겨울이 여름보다 얇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겨울과 여름 중에서 바람이 더 쌩쌩 불 때가 겨울이겠죠. 겨울.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이 얇지 않고 두껍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